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의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각자 아무래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노동법 70주년 기념해서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막 국제 행사도 했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세션 주제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이건데, 제가 5인 미만 사업장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토론자로 추천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 혹은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많이 반발도 하고 있고, 이제 또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업장분들은, 사장님들은 다 반대하고 근로자들은 찬성하는데, 막상 그럼 지금은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안 지켜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근로계약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근로자를 썼다 라고 하면, 근로자가 딱 진짜 한 명밖에 없다 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서면으로 써야 됩니다. 종이로 써서 교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임금명세서라는 겁니다. 이제 월급을 매달 줬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2021년 11월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됐습니다 라는 임금명세서를 매달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종이로 뽑아서 주든 아니면 메일로 주든 카톡으로 보내든 문자로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엔 이 월급의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얼마고 식대 얼마고 연장수당이 있으면 몇 시간 동안 일을 한 거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매달 이걸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게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근로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휴게 시간에 적용은 받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아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휴게 시간은 식사 시간이잖아요. 8시간 일을 시키는데 점심시간도 안 줘. 이러면 휴게 시간 미부여로 위법이고, 이거는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쉴 권리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당 세트죠. 먼저 첫 번째로 주휴수당, 두 번째로 퇴직금, 세 번째로 최저임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금 이제 벌써 10년 지났죠? 정말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좀 사업을 상당히 오래 한 분들이라든지 또 되게 나이가 많으신 근로자분들은 조그만 데서 일하면 퇴직금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즉 한 명이라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하고, 최저임금,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고의 예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근로자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이 돼요. 해고 예고가 뭐냐면은,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너의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면 부당해고는 아닌데 해고 예고임은 위반인 거고, 네 옷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그러면 나오도록 해 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당해고도 아니고 해고 예고도 준수를 하게 됩니다. 안 지켰다 라고 하면 30일치 일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4대 보험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조그만 사업장에서 무슨 4대 보험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러면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일하는 곳이라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에요. 사업주분들은 이걸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시지만,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사용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저 출산합니다 해서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든지 애 키워야 돼요 육아휴직 신청하면은 사실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꼭 받아줘야 합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그 근로기준법 만들어진 이후로 언제나 뜨거운 이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확대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이 찍히고 나가고 있는 2023년 기준으로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장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어느 정도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